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표준과학연구원에서 포닥으로 있는 우이재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제목은 인터페르메트릭 스캐터링 스넘 디벨롭먼트라는 제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유저 미팅을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AFM, 특히 파크 시스템 AFM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모여서 어떤 자기들의 경험이나 뭐 결과를 이제 공유하는 자리라고 소개를 받아서 제가 이제 학위 과정 중에 개발했었던 인터페르메트릭 방식을 적용한 어떤 스캐터링 스넘 개발에 대한 그 결과와 또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공유를 하고, 또 이 도대체 스캐터링 스넘 뭐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없으실 분도 계시지만 이 장비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그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넘의 개발은 빛과 물질의 강한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이제 크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라이트 메러 인터랙션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빛과 물질이 반응해서 새로운 상태나 어떤 물리 현상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나노 구조와 같은 매우 미세한 구조와 이제 빛이 반응을 할 때 그 효과가 매우 극대화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제 이를 이용한 학문이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나노 광학 또는 나노 포토닉스 이렇게 부르는 형태의 그런 학문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파필드 방식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 파필드는 앙상블 효과에 의해서 어떤 공간 해상도가 없는 평균적인 라이트 메러 인터랙션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빛과 시로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연구가 이제 나노스케일 스트럭처에서 어떤 폴라리톤이나 또 나노 캐비리 이런 효과에 컨파인먼트 같은 강한 상관관계를 유도를 해서 나노 포토닉스의 어떤 특성을 알고자 하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빛과 물질의 실제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러한 물리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파필드의 회절 한계를 넘어서, 즉 예를 들면 비저벌에서는 한 300나노 이하 그 정도의 나노 구조 정도에서 직접적으로 이 빛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컨파인이 되는지 이걸 지식적으로 시각화하는 기술이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필드의 회절 한계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포뮬라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즉 이제 NA 값을 저희가 렌즈를 좋은 걸 아무리 쓰게 돼서 아무리 높은 NA 값을 저희가 뭐 리치하더라도 빛의 파장의 2배 이하의 값을 갖는 나노 구조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제 그림에서 맨 위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물체가 이제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절 한계에 의해서 마치 하나의 물체인 것처럼, 즉 두 개의 물체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게 이제 파필드에서의 회절 한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빛의 파장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더 높은 에너지의 빛을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일렉트론을 가속시켜서 흔히 이제 전자현미경에 사용하는 그런 식의 방법들이 있으나, 이제 이러한 방법들의 이제 단점은 물질에 데미지를 준다든지 또 측정할 수 있는 물질이 메탈릭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 사진과 같이 날카로운 AFM 탐침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AFM 탐침에 어떤 레이저를 강하게 포커싱을 해서 이 마치 피레침과 같은 효과를 이용을 해서 강하게 인핸스된 빛만을 확인을 하는 방법이 이제 스캐터링 스넘의 방식입니다. 이제 스넘은 팁과 시로 사이에서 강하게 컨파인이 되기 때문에 이 강하게 컨파인된 되는 니어필드에서 인핸스된 빛을 유도를 하게 되고, 이 인핸스된 니어필드의 빛만을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시로의 상태 또는 이제 물성에 따라서 팁 끝에서 발생하는 빛이 다양한 라이트 메러 인터랙션의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된다면 실제 나노 스트럭처에서 어떻게 빛이 움직이는지 또 컨파인이 되는지 이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팁과 시료 사이에서 빛이 강하게 컨파인이 되기 때문에 이 빛은 이제 더 이상 파필드의 어떤 디프렉션 리밋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앙상블의 효과가 아닌 이제 팁과 시료의 그 로컬한 그런 공간적인 해상도를 갖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10나노미터 수준 정도의 영역만을 거기서 발생하는 옵티컬한 리스폰스를 저희가 측정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럼 이렇게 로컬하게 픽업한 포톤들을 저희가 스캐터링 스넘을 통해서 얻어냈을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물리적 정보가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퀘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팁과 시로 사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간단한 모델링을 다음 그림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팁을 엘립소이드한 모습으로 이제 근사를 하고 이 모델을 이 엘립소이드한 모델이 이제 서피스, 그러니까 시료 표면 위에 있는 형태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사한 엘립소이드 모델을 이제 파이나이트 다이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팁이 시료 위에 다음과 같이 있을 때 팁에 다이폴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폴을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 팁이 서피스에 반사돼서 나오는 미러 이미지 다이폴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제 팁과 이 이미지 다이폴의 멀티 스캐터링 혹은 리플렉션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효과들을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은 이제 실제 수직으로 드라이빙을 하려고 하면은 매우 복잡을 해서 이제 결과만 이제 가져와서 보시면은 이 알파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제 팁과 이미지 다이폴의 어떤 인터랙션에 의해서 생성되는 팁의 폴러리저빌리티를 의미를 합니다. 이 팁의 폴러리저빌리티는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의 비례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F0, F1이라고 보이는 부분은 이제 팁의 어떤 지오메트리컬한 팩터라서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베타라는 값인데요. 이 베타는 맨 위에 있는 수식을 보시면 엡실론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베타가 갖고 있는 정보는 어떤 물질의 로컬한 다이렉트릭 펑션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얻게 되는 스캐터링 스넘 시그널은 이제 로컬하게 그 물질이 어떤 옵티컬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물질이 어떤 로컬한 다이렉트릭 펑션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려면은 이제 저희가 뭐 레퍼런스로 어떤 시료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스캐터링 스넘 시그널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노레이어 WSE2를 측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스캐터링 스넘의 스펙트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캐터링 스넘의 시그널의 앰플리튜드를 확인을 해보면 물질이 갖고 있는 다이렉트릭 펑션의 리얼 파트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WSE2의 경우 어떤 에시토닉한 리스폰스를 갖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이제 로렌치안 모델, 그러니까 로렌치안 오실레이터 모델로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할 수 있고, 그 모델에 의해서 다이렉트릭 펑션이 정의가 되므로 이런 디스펄시브한 스펙트럼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스넘 페이즈의 경우 다이렉트릭 펑션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쫓아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디시페이티브한 형태의 스펙트럼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제 스캐터링 스넘에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물리적인 성질은, 즉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로컬한, 그러니까 파필드에서 볼 수 없었던 10나노, 20나노 수준에서의 로컬한 그런 옵티컬한 프로퍼티들을 저희가 2D 이미지를 통해서 이 디팩에서는 어떤 옵티컬한 성질이 달라지고 또 플랫하면은 또 어떤 옵티컬한 성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학위 과정 중에서 이제 개발을 했었던 스캐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어떤 식으로 좀 모디파잉하면서 만들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비지블에서 니어 IR 영역에서의 어떤 옵티컬 리스폰스를 로컬하게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제 XE7 AFM을 이용을 해서 스캐터링 스넘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딱 XE7을 받고 나서 단순히 생각으로는 그냥 여기에 포커싱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단순한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모디피케이션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비지블에서 니어 IR 영역에서는 팁에 이제 레이저를 집속했을 때 그 집속되는 영역이 거의 100나노미터 수준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XE7이 갖고 있었던 피드백 G 디렉션으로 하는 피드백 방식이 팁의 이제 피드백 방식이기 때문에 팁의 위치가 고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로의 샘플의 높이가 조금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팁이 샘플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로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팁의 레이저를 포커싱을 하더라도 그 위치가 고정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2016년도 정도에 파크 시스템즈와 이제 협력을 해서 이 샘플 피드백의 방식을 팁 피드백의 방식을 샘플 피드백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AFM 헤드에 있는 회로를 다 뜯은 건 아니지만 이제 팁 피드백 회로를 그대로 샘플 쪽으로 옮겨와서 이제 샘플 피에조의 스테이지로 연결을 하였는데요. 이제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측정 노이즈가 원래 이제 XE7에서 컨펌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노이즈까지 레벨로 이제 여러 가지 트라이 앤 에러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이제
샘플 피드백으로 작동이 되도록 모디피케이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팁의 위치를 이제 공간상에서 완전히 고정을 하고 다양한 높낮이를 가질 수 있는 시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진과 같이 이런 G로 움직일 수 있는 매뉴얼한 구조물을 추가를 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2020년경에 탐침의 레이저를 정확히 얼라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완성된 시스템의 모습도는 다음과 같은데요. 총 5개의 비집을 해서 니어 IR 레이저 소스를 지금 오른쪽 사진과 같이 병렬 형태로 이제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제 각 레이저는 모두 같은 광축에 정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정렬된 레이저는 빔 스플리터를 통해서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처음에 죄송합니다. 이 빔 스플리터에서 이제 레이저가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빔은 이제 그대로 직진해서 오브젝티브 렌즈를 통해서 팁 끝에 정확히 포커싱이 되고, 다른 하나는 이제 레퍼런스 미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레퍼런스 미러 쪽으로 진행한 빛은 다시 반사돼서 디텍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오브젝티브에 의해 이제 팁에 포커싱된 빛은 다시 팁 끝에서 산란해서 다시 오브젝티브 렌즈에 의해서 컬렉션이 되고, 그 컬렉션된 빔은 당연히 다시 디텍터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디텍션 쪽으로 가게 된 팁에서 산란된 빛과 레퍼런스 미러에 맞고 나온 빛이 이제 서로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키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구조는 마이컬슨 간섭계로서 이제 후에 또 이 간섭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수nom에서 하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팁 끝에 레이저를 포커싱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가장 시그널이 강한 부분을 공간상에서 찾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레이저를 팁 끝에만 포커싱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냐라고 이제 저희는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실제 시그널이 어떤 식으로 얻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보니 이제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시그널과 실제 스캐터링 시nom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제 CCD와 같은 그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본다면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형태의 팁 끝에 포커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팁 전반적으로 맞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산란된 빛만을 보기 때문에 이제 아주 강한 파필드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팁 끝에서 시그널이 가장 강한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팁 표면 상태에 따라서 밝은 부분이 달라지게 되고, 이제 이것은 니어필드 인핸스 효과가 파필드 백그라운드에 강하게 묻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시그널 중에 니어필드만을 순수하게 픽업하기 위해서는 락인 테크닉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팁의 태핑 주파수에 따라서 태핑 주파수에서 디모듈레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팁의 태핑 주파수에 따라 디모듈레이션을 하게 되는 이유는 팁과 이제 샘플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니어필드의 인핸스가 증강했다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데, 이 증감 효과를 이용해서 락인에 의해서 디텍션을 하게 되면은 니어필드는 팁의 프리퀀시에서 증강됨을 이제 모듈레이션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파필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팁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대로 DC 성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락인에 의해서 필터링이 됩니다. 이제 동영상과 같이 팁 주위를 갈바노미러를 이용해서 스캔을 해서 이제 이렇게 스캔하면서 얻어낸 시그널을 이제 락인으로 컬렉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미지화를 하면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림과 같은 니어필드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인터페로메트릭한 형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얼라인된 시그널을 다양한 간섭계 형태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각각의 간섭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셀프 모다인 디텍션 방법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미출진 이퀘이션을 보게 되면은 이 N이라고 하는 니어필드의 인텐시티, 그리고 이 B라고 하는 파필드 백그라운드가 서로 프로덕트 형태로 이제 곱해지는 형태로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어떤 저희가 원치 않는 백그라운드 시그널이 결국에 니어필드를 인핸스하는 형태로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백그라운드가 아주 잔잔하게 DC로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때 이제 니어필드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지만, 만약에 백그라운드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형태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실험 상황은 이 백그라운드가 엄청나게 변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니어필드가 정확히 얼마인지 이것을 캘리브레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컬슨 간섭계 있는데요. 이제 마이컬슨 간섭계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미러를 그대로 이제 픽스를 시키고 시그널을 얻게 되면은 가운데와 같은 이퀘이션 형태로 저희가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이 N으로 써 있는 부분과 이 R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빔, 그러니까 레퍼런스 미러를 맞고 나온 빔, 이 두 개의 빔이 프로덕트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즉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백그라운드 파필드보다 이 레퍼런스 빔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니어필드 시그널은 이 레퍼런스와 강하게 프로덕트하기 때문에 그 파필드의 효과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한 게 이제 슈도 헤테로다인 디텍션이라는 방법인데, 이 슈도 헤테로다인 디텍션은 미러를 팁의 프리퀀시보다 조금 더 훨씬 더 낮은 프리퀀시로 진동시켜서 사이드밴드 형태로 얻게 되는 스킴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서 호모다인에서 있었던 호모다인도 슈도 헤테로다인 셀프 호모다인 디텍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텀이 아직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이드밴드 형태로 필터링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정확한 니어필드와 레퍼런스 빔의 효과로서만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레퍼런스 빔은 정확하게 디파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캘리브레이션 된 레퍼런스 빔을 갖고 정확히 니어필드 값이 얼마다라고 이제 그런 인포메이션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벤치마킹을 이렇게 만들어진 그 스캐터링 스넘을 갖고 이제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다양한 이제 시료를 측정을 해봤었는데, 특히 이제 시료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식의 시료가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깔끔하고 이제 모노크리스탈라인한 골드 이제 시트를 한번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골드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이제 서피스 플라즈마 폴라리톤이 잘 나오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셀프 호모다인 디텍션으로 측정한 결과를 보면은 어떤 한쪽 방향의 프린지로서 매우 많은 그런 줄무늬 형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무늬 형태로 나오는 이유는 그 K0라는 일사된 빛이 골드 크리스탈의 엣지에 맞고 반사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니어필드가 파필드에 곱해진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넌 유니폼한 형태의 서피스 플라즈마 폴라리톤의 이미지를 얻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슈도 헤테로다인 디텍션 방법을 적용을 시키면은 K0의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서피스 플라즈마 폴라리톤은 당연히 골드 서피스 위에서는 다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좀 시그널이 확실히 유니폼한 형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니어필드의 효과가 레퍼런스 빔의 세기에 대해서 프로덕트 형태로 가기 때문에 레퍼런스 빔을 세게 하면 할수록 니어필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맨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같은 프로파일을 확인을 했을 때 셀프 호모다인에 비해서 슈도 헤테로다인이 약 10배 정도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실제로 니어필드만 저희가 측정하고 있구나, 이거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법이 FD 커브를 이용해서 스캐터링 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셀프 호모다인 같은 경우는 퍼스트와 세컨 모듈레이션 하는 하모닉스에서는 크게 셀프 호모다인과 호모다인 스킴에서는 퍼스트든 세컨드든 크게 이제 니어필드가 컨파인되는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서드 하모닉스, 퍼스트 하모닉스에서는 이 니어필드의 시그널이 약 20나노미터에 다가갈수록 좀 더 이제 샤프하게 디프레스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셀프 호모다인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게 20나노미터의 팁과 샘플 간의 거리가 되더라도 쭉 백그라운드가 더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호모다인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샤프한 형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마이컬슨 간섭계를 추가를 했을 때 조금 더 순수한 니어필드 형태를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스남을 만들어 놓고서 실제로 어떤 물질을 좀 연구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실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까는 이제 금결정을 말씀을 드렸으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실버, 은 단결정에서 이런 서피스 플라즈마 폴라리톤이 어떤 식의 디스펄전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한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런 서피스 플라즈몬 폴라리톤이 아니어도 이제 실제 그럼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선 니어 필드가 어떻게 될지를 확인을 해보는 연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밝혀낸 것은 이제 미어 스캐터링이 대부분의 이제 FDT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식으로 많은 익스페리멘털한 것보다는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또는 파필드 익스페리멘트만 있었었는데, 이걸 실제로 스캐터링 스놈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미어 스캐터링이 어떤 아래에 있는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스넘에서 저희가 이제 옵틱스의 어떤 공간 해상도를 줄였으면은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시간 해상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이 작은 공간에서 이런 뭐 피코세컨, fem토세컨 수준의 어떤 시공간의 이볼빙이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는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스넘 스킴에다가 펌프 프루빙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동영상에서 이 그림의 인텐시티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캐리어 덴시티, 즉 처음에 포톤으로 익사이팅된 캐리어들이 어떻게 감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나노 스트럭처에서 캐리어가 어떤 식으로 리컨비네이션을 하고 또는 디케이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 많은 이제 스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스넘이 어떤 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많은 유저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